롤스는 그 유명한 정의론에서 사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진리라 그러면 사회 제도에서 추구해야 될 제1의 덕목은 정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실체적 정의보다도 그가 주목한 것은 형식적, 절차적 정의죠. 그는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정의론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차적 정의에 의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롤스의 입장에 의하면 형식적 정의라도 있으면 큰 부정이, 큰 불의는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정의 또는 규칙성으로서의 정의는 상당한 종류의 불의를 차단해준다. 왜냐하면 제도들이 이성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특정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국이 불편부당해야 하고 사적관계나 금전적 유혹, 기타 사건과 무관한 다른 요인들을 판단 요소로 삼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점이 적어도 외형상으로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 제도가 얽힌 사건에서의 형식적 정의는 시민들의 정당한 기대를 지지하고 담보하는 법치주의의 단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비록 법률과 제도가 불공정한 경우라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종종 더 낫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성으로서의 정의는 형식적 정의이기는 하지만 롤스가 보다 구체화시킨 개념입니다. 여기서 롤스가 강조하는 것은 일관되면서 공평한 법 적용을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 내지 공식적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formal justice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formal justice보다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하게 법이 운영된다는 실천적 의미로서의 regularity, 그러니까 규칙성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죠. justice as regularity, 그게 이제 롤스가 얘기하는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커다란 부정이, 커다란 불의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관점인 것이죠. 어쨌든 부정이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이제 롤스의 관점인데,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롤스의 정의론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와 예측 가능, 이것이 일관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롤스의 이런 시각은 재미있게도 몽테스키에가 그의 책, 유명한 그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군주정과 전제정의 차이에 관한 설명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몽테스키에는 그 정체를 우리가 흔히 아는 공화정체, 또 군주정체, 전제정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우리는 흔히 군주정을 이제 전제정과 같은 말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몽테스키에게 있어서 군주정과 전제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몽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정체는 한 명만이 지배하지만 고정되고 확립된 법률에 의한다. 반면에 전제정치 하에서는 한 명만이 어떤 법도 규범도 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변덕에 따라 끌고 간다. 이게 바로 이제 군주정체와 전제정치의 차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제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이라는 겁니다. 롤스가 말하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특정 집단의 자의적인 입법, 또 선택적인 법률 적용, 그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지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제정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이런 점에서 롤스는 형식적 정의가 일관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전제정과 같은 거대한 불의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기에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의를 항상 일종의 평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형식적 정의는 법과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그것들이 동일한 부류에 속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에는 평등하게, 다시 말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되며 관련된 유사점 및 차이점은 기존의 규범들에 따라 식별하게 된다. 제도에 의하여 올바른 것으로 정의된 규칙은 당국들도 고수하고 적정하게 해석을 한다. 이러한 불편부당하고 일관된 법과 제도의 운용, 그 실질적 원리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그걸 형식적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정의를 염두에 두고 롤스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우선 정의로운 절차를 구성하는 데 있다고 보았죠. 그리고 그 출발은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들이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 이게 대전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롤스에게 있어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기초적인 약속의 출발이 된 것이죠. 그 약속에 아주 원천에 있는 것이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보장되는 자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한 시민권적인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라든지 시장 경제의 자유, 시장에서의 거래의 자유, 또 신체의 자유,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의 어떤 동등함, 대등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롤스가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 단계를 봤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이른바 헌법적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헌법적 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대원칙, 롤스가 말하는 제일 원칙이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에 의하면 이 원칙이 지켜지는 헌법이 정의로운 헌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편성된 정의로운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입법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입법의 단계에서 차등의 원칙이 허용되죠. 차등의 원칙,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차등 허용의 원칙이죠. 이 차등 허용의 원칙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참여 등 동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행사가 제약되거나 또 사회 전체적으로 비중이 약한 그런 구성원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그 처지를, 그러니까 불리한 처지를 향상시키는 우대적인 혜택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등의 원칙을 롤스는 제2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차등의 원칙이 정의롭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 차등적 이득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 전체로 보아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상호 이득이라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롤스는 제2원칙은 제1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종종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차등적 혜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롤스를 오해해서 제1원칙을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제2원칙 아래에 두려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롤스는 평등한 자유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입법 단계에서는 정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제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소 수혜자들에게 차등을 통해 허용하는 우대적 지위들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더 확산되면 최소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들과 이 사이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우대적 혜택이 널리 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기본 구조에 의해서 제시되는 두 가지의 제도적 특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첫째는 제도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갖는 특정한 근본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공직과 지위는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입법자와 법관들이 그 권위와 권한으로 최소 수혜자들의 상황을 개선해주면, 말하자면 그들은 시민 전반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집행의 단계입니다. 법관으로 상징되는 법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관, 그리고 행정관료, 공무원,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의 준법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법규가 명확해야 된다. 또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상대로 가능한 것을 요구하는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하는 그 주체들은 공평무사한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만,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형식적 정의의 핵심적인 논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단계와 입법 단계에서 우리가 형식적 정의, 롤스의 형식적 정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롤스에게 있어서 법은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이면서 규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의 형식적 정의는 법의 제1덕목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제1원칙으로서의 평등한 자유권을 헌법적으로 약속하고 제2원칙으로서의 차등 허용의 원칙을 제1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입법 단계에서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롤스에 의하더라도 차등 허용의 제2원칙이 제1원칙에 우선해서 시민 다수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입법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